항공 자격증 시험. 와, 공부하다 보면 이 규정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하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오늘은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핵심 질문들만 딱 뽑아서 이게 왜 이런 건지 그 숨은 원리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맨 처음엔 이 하늘의 법, 이게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큰 그림부터 쫙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조종사의 역할, 실제 비행할 때 지켜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의 책임 문제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모든 항공법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나오는 정말 근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게 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은 이거예요. 한 나라가 야, 우리 하늘은 우리 거니까 니네 맘대로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비행기가 막 생겨나면서 나라들끼리 하늘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던 바로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바로 국제민간항공회의, 우리가 흔히 시카고 협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원칙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미국 비행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나라 항공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이 대원칙 때문에 국가들끼리 그럼 우리 비행기 좀 지나갈게. 그래, 대신 너네 비행기도 우리 하늘 지나가게 해줘. 같은 복잡한 협정을 맺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제 하늘의 큰 규칙을 알았으니까 그 규칙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조종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이 조종사라는 직업,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주고 관리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조종사 자격증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최종 보스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조종사의 실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줄까요? 네, 정답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왜 한 사람한테 권한이 다 쏠려 있지? 싶을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이랑 부산이랑 조종사 자격 기준이 다르다고 쳐봐요.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중심을 잡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좋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그 자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비행기 잘 몰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실력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 과연 시험에서는 뭘 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그냥 탈락이라는 거. 맑은 날에 스무스하게 비행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갑자기 엔진 하나가 꺼지거나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착착 비상 절차를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마스터해야만 비로소 승객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조종사의 책임이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이 끝나고 나서도 아주 중요한 의무가 남아있는데 바로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15개월. 여기서 아니 왜 12개월도 아니고 24개월도 아니고 하필 15개월이지?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1년치 데이터만 보면 계절적 패턴은 알 수 있지만 작년 같은 시기랑 비교해서 뭔가 달라진 점을 찾기가 좀 애매해요. 15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작년 여름과 올 여름의 피로도 누적 패턴을 비교 분석하고 올해 유독 이 노선에서 조종사들이 힘들어하네?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류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빅데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안타깝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이때 활동하는 게 바로 사고조사위원회인데요. 이 사람들의 딱 한 가지 목표는 뭘까요? 그리고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뭘까요? 이 질문은 바로 그걸 구분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신 잘못했으니까 처벌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고랑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을 안 하겠죠. 뭔가 숨기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은 딱 왜 사고가 났는가, 원인을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책을 만드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처벌은 완전히 다른 기관의 몫인 거죠.
그래야만 모두가 솔직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자격증도 땄고 조종석에 딱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하늘의 교통법규를 지켜야죠. 근데 이건 땅 위의 교통법규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하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몇 킬로 하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등급 공역이 뭔지, 그리고 시계 비행이 뭔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아주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응용력이 필요한 거죠. 정답은 지시대기 속도 200노트 이하입니다. 여기서 아니 실제 속도도 아닌데 왜 계기판 속도를 기준으로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랑 조종사랑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실제 속도는 엄청 빠른데 계기판 속도는 느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다른 속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다 같이 계기판에 보이는 속도로 통일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시대기 속도입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하늘 위에서의 규칙들을 봤죠. 이제 다시 땅으로 한번 내려와 봅시다. 이 거대한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항공사들, 그리고 공항, 여기에는 또 어떤 책임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보면, 둘 다 비행기 쓰는 사업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봐요. 항공운송 사업이랑 항공기 사용 사업.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표를 보시면 감이 딱 오죠. 핵심은 목적이에요. 항공운송 사업은 사람이나 물건을 A에서 B로 옮겨주는 게 목적이에요. 택시나 택배처럼요. 근데 항공기 사용 사업은 비행기 자체를 하나의 장비처럼 쓰는 거예요. 농약 뿌리는 드론처럼요. 하늘에서 농약을 뿌리거나 실종자를 찾거나 하는 거죠.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수색 및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항에서 누가 몰래 도망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태우고 온 항공사? 아니면 공항? 이 질문은 공항이라는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공항 운영자입니다. 왜일까요? 쉽게 말해 공항이라는 큰 집의 주인은 공항 운영자인 거예요. 항공사들은 그 집에 잠깐 손님으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집안에서 도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1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 전체의 보안과 관리는 공항 운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도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국제협약부터 시작해서 조종사 자격, 비행 규칙까지 와, 진짜 복잡하고 깐깐한 규정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이죠. 오늘 우리가 본 그 모든 복잡한 규정들은요, 결국 하늘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비행,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규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약속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얻어가시는 겁니다.